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7 재보궐선거 6일을 앞두고 오늘부터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공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BC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함께 어제 하루 동안 서울과 부산 시민에게 지지 후보를 물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는 오세훈 후보 지지율이 박영선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먼저 나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자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28.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0.5%, 20%포인트 넘는 격차로 오 후보가 앞섰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1.7%를 제외하면 모두 1% 미만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은 각각 9.2, 8.6%였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성사되기 전에 실시한 1차 방송 3사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박 후보와 오 후보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박영선 후보 24.6, 오세훈 후보 62.3%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섰습니다. 5차 범위 내 격차를 보인 40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령층에서 오 후보 지지가 높았고 권역별로도 서울 4개 권역 모두에서 고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성격에 대해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2.6,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4.5%로 나타났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를 제외하면 10명 중 4명 가까이는 사전투표로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4, 국민의힘 33.2, 정의당 4.1, 국민의당 6.3, 열린민주당 1.7%였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도 열흘 전 조사보다 두 후보 사이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역시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먼저 부산시장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26.7,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46.8%로 박 후보가 20.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래당 손상우 0.2, 민생당 배준현 0.1, 자유민주당 정규재 1.2, 진보당 노정현 0.3%로 나타났고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15.6, 9.1%로 조사됐습니다. 열흘 전 실시한 방송 3사 1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김영춘 후보의 지지율은 그대로인 반면 박형준 후보는 8%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고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도 박 후보는 김 후보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선 김영춘 20.8, 박형준 62.0%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2.1, 국정 운영 심판을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4.0%로 정권 심판론이 앞섰습니다.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8.2, 국민의힘 39.9, 정의당 2.5, 국민의당 4.1, 열린민주당 1.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등 여론조사 기관 3곳에 의뢰해 어제 하루 동안 실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여야 유세 현장은 오늘도 총력전이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청년 교통비 할인 공약을 발표했고 오세훈 후보는 강북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를 하는 날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출근길 유세에 이어 사회적 기업을 찾아 결시가동 도시락을 챙기며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8번째 대표 공약으로 청년 대중교통 할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들에게 40% 할인된 정기 승차권을 발급해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취업 곤란, 소득 감소, 생활비 증가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는 게
박영선의 서울의 미래 모습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평등, 청년 세대의 현실을 해결하는 데 부족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그렇다고 과거 세력에 서울을 맡길 순 없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집값 폭등과 투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집값을 올리려는 토건 투기 세력을 부활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북 지역을 찾아 부동산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아사거리 환승 지하광장, 성북 1, 2, 3구역 재개발, 노원구 동구장 건설 등 개발 공약들을 제시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재건축도 해야 되죠. 오래된 예지 험이고 내가 내 돈으로 새집 짓겠다는데 못하게 하는 정부. 이런 정부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놓아둘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과 청년 대책에 대한 여당의 거듭된 사과에 대해선 늦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치에서 호요라는 것은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선거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자, 오늘부터 75살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화이자사의 백신 접종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요양시설 입소자나 의료진 등이 아니라 이제 나이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접종 첫날 모습 어땠는지 김미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중랑구. 이른 아침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어르신 오늘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네, 이따가 오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백신을 맞는다는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안고 셔틀버스를 타고 접종센터로 향합니다. 나를 위해서지. 내가 만약 잘못되면 면목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실천하는 거를 응해야 되잖아요. 비슷한 시각 접종센터에서는 백신을 주사기에 나눠 담는 막바지 작업이 분주하게 진행됩니다. 발열 체크와 예진표 작성, 의사와의 문진을 거쳐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맞을게요. 접종 뒤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상 반응을 살핀 뒤 접종 확인서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대기부터 접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일반 주사 맞는 거 똑같았어요. 사람이 죽고 막 그런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또 맞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네요. 가족들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했습니다. 병원밖에 못 가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뭐 백신도 생기고 그러면 좀 바깥바람 좀 쏘였으면 너무 고맙겠어요. 본인 접종 날짜가 아닌데 백신을 맞으러 오신 일부 어르신들은 아쉽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통장님이 연락을 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셔야 돼요? 전국 75세 이상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대상자 204만여 명 중 동의율은 86%로 2분기 안에 175만 8천여 명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백신 접종 뒤 발열과 근육통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다면 해열 진통제를 먹는 게 좋고 이틀 이상 지속된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15만여 명이 화이자 백신을, 특수교육 종사자와 어린이집 특수교사 등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2030) 세대가 주식보다 위험한 투자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라는 게 오를 땐 크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추락할 정도인데 이 위험한 시장에 너도 나도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위험한 투자를 하는 건지 2030의 돈이 몰리는 곳을 통해서 2030의 요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노경진 기자입니다. 대학생 조부현 씨. 작년에 10만 원으로 가상화폐를 사서 묻어뒀습니다. 그런데 9달 만에 확인해 보니 93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조 씨는 주식 투자하던 돈을 다 빼서 가상화폐에 넣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퍼센트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런 시장이 없겠다. 왜냐면 되게 막 투자의 기회는 잘 오지 않고 큰 이런 기회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온다고 다들. 3천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조금 주춤하면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코스피의 하루 평균 거래액은 52조 원.
그런데 석 달이 지난 3월에는 절반인 26조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대신 가상화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3월 가상화폐 하루 평균 거래액은 18조 7천억 원. 코스피 개인 거래액보다 3조 원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국내 주식 아예 뺀 거는 한 2-3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좀 차원이 다른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코인에 한번 들어오면은 주식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오를 땐 가파르게 오르지만 반대로 떨어질 땐 빠르게 추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투자에 뛰어드는 건 주로 2030 세대입니다. 번 노동의 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그렇게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적금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 그거는 옛날 말인 것 같고. 취업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모든 게 불확실하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가면 나는 내 집도 없을 거고 안정된 소득도 없을 거고 연금도 없을 텐데 여기서 한 방을 노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젊은 세대들. 거품을 경고하는 것 말고는 우리 사회가 자신 있게 답해줄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